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광기송화학과의 권민기 교수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과학 난제는 우리가 먹는 물은 안전할까 하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우리가 먹는 물이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5마이크로 이하 초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이 되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관련된 기술로는 실시간으로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연구 배경, 과제의 도전성, 사업 추진 전략 및 방법,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늘어나면서 60년 사이에 사용량이 170배까지 증가하였고요. 그다음에 2050년대는 그 누적 사용량이 330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한 10% 이하인 7%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한 60% 이상의 많은 플라스틱이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도 약 10억 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플라스틱을 저희가 버리게 되면 햇빛이나 온도 등의 물리적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플라스틱이 작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 먹이 사슬에 의해서 결국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플라스틱이 실제적으로 유해한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 150 마이크로 이상의 큰 마이크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 마이크로 이하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장기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호르몬계나 신경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억제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짜 저희가 먹는 물이 실제 안전할까에 대한 많은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지하수의 25%가 오염이 됐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샤워기 그리고 심지어는 생수조차에서도 많은 마이크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기사인데요. 심지어는 저희 혈액 속에서도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기사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저희 몸에 굉장히 많이 침투되고 있고 이런 유해한 환경에 저희가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정수나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걸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검출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쪽 왼쪽에 있는 그림들이 실제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들입니다. 물도 있고요. 생물 속에 들어있는 플라스틱의 종류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세퍼레이션 메소드에서 농도에 대해서 분리를 해야 되고 필터리제이션에 대해서 큰 거와 작은 것들을 분리시켜주는 공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되면 결국엔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시료가 완성이 됩니다. 유리판에 보통 플라스틱이나 다양한 입자들을 저희가 시료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SEM이나 TEM 같은 장비로 분석이 가능하고 또한 광 분석 같은 경우에는 라만이나 FTIR 같은 장비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스에 대해서는 GC 매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왼편에 보시는 그러니까 분석 부분보다는 이 시료 준비 단계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이제 좀 요약해 보면 샘플링, 샘플을 준비 과정, 그다음에 필터리제이션 과정의 이 앞에 이제 왼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메저링 시스템이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에게 보고되고 있는 메저링 방법에서 이 샘플 준비 단계인 이 굉장히 긴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저희가 1마이크로 이하의 측정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FTIR이나 라만 스펙트로스코피 같은 장비를 이용하게 되면 1마이크로까지 검출이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검출이 아니라 샘플 준비 단계를 충분히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자들을 나노 입자나 마이크로 입자들을 광학적으로 분광해낼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다이내믹 라이트 스캐터링이나 스펙테클 인터페로메트리나 스캐트로메트리 같은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농도, 물 유체 안에 있는 농도를 재기 위해서는 다이내믹 라이트 스캐터링 방법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저희가 농도라든지 크기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성분에 대한 정보는 전혀 모르고 불순물이 많이 있게 되면 정확한 분석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학계 기반의 스펙테클 인터페로메트리나 스캐토메트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현미경 광학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현미경 광학계 같은 경우에는 100배 정도의 데몰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한 1마이크로까지 분해능이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마이크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워킹 디스턴스가 2mm 이하로 짧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유체가 2mm보다 짧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많은 샘플 준비 단계 플러스 신호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IR과 라만 신호를 중복해서 검출하거나 또한 시료를 굉장히 마이크로 채널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충분히 분리시킨 다음에 검출하는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분해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이 분해능을 높이는 쪽에 많은 연구가 치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방법에서 지금 과제의 도전성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고해상도 분해능을 갖는 검실 시스템 개발이 가능할까?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물속에서 전처리 없이 바로 검출할 수 있을까라는 두 가지 토픽을 가지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도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물속에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존재하고 있지만 굉장히 적은 비율로 희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포집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포집할 수 있는 초음파 기술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광신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물속에 있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에 대한 정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물속에 딱 검출이 되는, 디텍이 되는 순간에 광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마이크로 나노포어 시퀀싱 방법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분해능이 낮은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서 3차원 이미징 기법과 서페스 인핸스 라만 스펙트로스코피 기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술이 합쳐져서 저희가 충분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기 가운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기존 연구의 포집 단계와 측정 단계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한 번에 통합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술들은 굉장히 좀 새롭고 굉장히 도전성이 높은 과제라고 생각하고 융합성이 굉장히 높아서 저희 연구팀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초미세 플라스틱을 포집하는 기술의 어려움을 좀 생각해 보면 기존의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차지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전하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자기장이나 전기장을 이용해서 포집하는 기술로는 실제적으로 농도를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200에서 200 마이크로 정도에 갖는 마이크로 채널을 제작하고 트랜스 어레인드를 채널을 배치하여 초음파 정형파를 이용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포집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렇게 이제 포집이 되면 그 포집이 된 플라스틱을 광검출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시그널로 신호를 광 검출을 할 수 있도록 광 시스템에 전달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검출이 딱 되는 순간에 광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 채널을 형성하려고 하고요. 나노나 마이크로 사이즈의 포어를 형성하고 이 포어를 지나가는 순간에 미세 입자가 지나가는 순간에 전기장이나 저항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에 의해서 정기적인 시그널이 이 아래와 같이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실제적으로 광 시스템에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존재한다는 걸 저희가 알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 신호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방법으로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그 파티클들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걸 만약에 저희가 기존 방법으로 측정한다면 까만색과 하얀색과 까만색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만 분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CIM이라고 하는
이제 Surface Resolution Spectral Illumination Microscopy라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은 이제 조명을 여러 번 그 C편에 비추면서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하이 프리퀀시 영역을 넓힘으로써 이 레졸루션을 높이는 연구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기계적으로 조명계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광과학소저나 SLM 같은 기술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이 측정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성분 분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이크로플라스틱의 유해성이 지금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유해성이 있는 것과 유해성이 없는 것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해성이 있는 부분들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마이크로플라스틱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이크로플라스틱이 많이 포함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라만 스캐터링, 서페이스 인하스드 라만 스캐터링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았던 포어 같은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이런 형태의 피라미드 구조를 갖게 되게 되면 저희가 메탈을 코팅하게 되고 이 머테리얼을 코팅하게 되면 빛에 여러 번 다중 간섭을 통해서 시그널이 증폭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 스캔을 하게 되면 파티클의 종류와 상관없이 여러 번의 성분 분석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여기다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불순물들에 있는 픽들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 머신러닝 기법에 대해서는 PCA나 SAVM 같은 기존 기술 플러스 CNN이나 IPA 같은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팀은 두 가지의 큰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실시간 초미세 플라스틱을 포집하는 연구의 그룹 1과 초미세 플라스틱 측정 연구의 그룹 2로 이루어져 있고 그룹 1에서는 포집 기술 그리고 검출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룹 2에서는 이미징 3차원 이미지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분 분석을 할 수 있는 초분광 이미지 기법의 초미세 플라스틱 검출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연구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1단계에서는 최소 5마이크로 이하의 동적 플라스틱 3종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2단계가 진행된다면 3마이크로 이하, 특히 나노 사이즈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플라스틱에 대한 실시간 검출을 성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연구는 이제 많은 융합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패터닝에 대한 반도체 기반의 가공 기술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학계에 대한 설계 기술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분광에 대한 기술, 그다음에 인공지능 해석에 대한 기술 여러 개의 기술이 융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외 연구진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고속 초미세 플라스틱 검출 분야의 선도적인 기술을 확보하여 실험실 분야에서 그쳤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포집, 측정에 대한 종합적 융합 기술을 제시하고 나노입자의 포집 기술을 확보를 통해서 새로운 연구 분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미세 구조를 형성하거나 미세 구조를 광신호와 연결시키는 것들에 대한 연구들의 굉장히 도전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 유해 인자인 초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저희가 검출이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그 검출이 가능함에 따라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실제 제거가 됐을 때 얘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제거됐는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로 접목을 해서 유해 인자를 제거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런 검출 시스템 같은 것들의 국산화나 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분야가 굉장히 도전적인 분야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해 입자 검출 분야에서 가공이라든지 반도체 기반의 가공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광학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빅데이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융합 인재가 충분히 양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따로 준비를 안 하셨나요? 네, 준비했습니다. 네, 그것도 발표를 간단하게 네,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한 5분 내로 쭉 발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어, 그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실제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픽과 불순물에서 나오는 픽이 섞여 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분석할 건지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저희가 PCA나 SVM 기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해 주셨던 바와 같이 이게 고속 측정에 좀 적합하지 않을 거라는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머신러닝 기법은 이제 PC나 SVM에 국한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RCA나 CNN 같은 좀 더 신속하게 이 신호를 분석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접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단계가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실제적으로 저희 광주가 인공지능 주식적 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학교나 저희 광주 내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을 실제적으로 저희 연구 1팀에 초청하여서 이 부분을 보강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용수, 즉 폐수 같은 경우에 지금 오염이 심한 물에서도 이런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폐수나 실제적으로 용수 같은 경우에는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모든 그 물이나 이런 것들의 큰 파티클들, 한 100마이크로 이상의 큰 파티클들은 충분히 메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제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오염이 심하면 저희가 일부 희석을 하면 100분의 1로 희석한 다음에 검출을 하게 되면 나중에 디텍이 된 양을 가지고 100배 정도 확대해서 환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실제 분석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광학을 이용한 미세 플라스틱 검출에 대해서 현재 국내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 차별성이 뭐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키워드는 실시간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샘플 준비 단계를 없애고 실시간으로 광학적인 분석 기법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와 성분을 분석해내고자 합니다. 기존에 아까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샘플 준비 단계가 거의 하루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샘플을 원료가 발생하는 부분부터 실험실까지 가져와서 건조부터 필터링까지 다 하다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질문 4번은 해양과학기술원의 위해성 분석 연구센터에서 다양한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갖는 입자들은 다양하게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선행 연구가 많이 되고 있으면 저희가 검출하고자 하는 입자들을 유해성을 갖는 입자들로 한정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5는 2022년 키스트에서 나노갭 전극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미세먼지나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포집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포집한 후에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이거 굉장히 좋은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나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때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물속에는 많은 전하를 띤 입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유해성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질들이 달라붙게 될 가능성이 많고 실제적으로 또한 이 표면의 계면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6에서는 나노나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끌어당겨 큰 응집체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이 큰 응집체를 만든 다음에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기술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집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가운데 모아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농도를 얻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이제
실제 물속에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런 기술을 저희 거와 접목시켜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디텍하고 있는 그런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기술로 연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런 기술이 저희 다음 단계의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 예. 서면으로 하신 거는 이 정도 하시고요. 네, 네.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 기획위원님들께서 두 질문을 주셨는데 예. 제가 그것을 네, 말씀하십시오.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좀 질문을 많이 주셔서 예. 실시간 범위에서 그 실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짧고 네. 최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검출과 동시에 그 제거가 가능한지, 예, 그리고 5마이크론 이하에 활용된 사례가 있는지, 그 간단하게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예, 예. 또 하나 질문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좀 앞으로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출하기 위해서 이런 포어를 형성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순간적으로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정기적인 시그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물속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데는 굉장히 짧은 시간, 뭐 수초 이내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게 얼마만큼 많은 양이 있고, 그다음에 걔네들의 성분이 뭐냐, 어떤 유해 물질들이 포함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그 기술도 광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한 수분 내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뭐 그물 같은 걸로 약간 필터링하는 공정은 한 수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정제된 물을 가지고 분석할 때는 뭐 1분 내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난제도전은 글로벌 퍼스트, 글로벌 베스트 또는 오은이를 지금 추구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국제 협력에서 유니버시티 애리조나 또는 INRS를 말씀하셨는데 예. 어떤 부분이 협업인지, 그리고 정말 경쟁력 있는 게 무엇인지, 국내 기관에서 연구기관 보고 가장 으뜸이신지에 대해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3차원 광학 분석에 대해서 저희 연구팀의 주기남 교수님을 통해서 많은 그 IRS나 아이로자나 유니버시티랑 많은 분광학 쪽으로 많은 협력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가장 큰 키워드,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이슈는 이렇게 지금 포집하고 측정을 분리해서 하는 연구는 많이 되고 있고, 분광학적으로 뭐 1마이크로나 100나노, 1나노까지 막 분석하려고 하는 이런 그 측정에 대한 그 레졸루션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많이 되고 있고요. 또 포집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통합해서 저희가 물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것들이 있어야지 생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출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오염이 실제 발생했을 때, 만약에 오염이 발생한 다음에 사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얘가 실제 문제가 해결된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는 시스템이 만약 개발이 된다면 그냥 처음에 사후 진단부터 그 문제 해결까지, 그리고 원인 분석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굉장히 좀 도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와서 죄송합니다만 하겠습니다. 예. 우선 지금 선행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 선행 연구 하신 것과 앞으로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떠한 차별화가 있는지가 좀 불분명하다는 하나고요. 예. 이번 광학기술을 통해서 미생물과 미세 플라스틱과 유기물과의 구분이 가능한지, 예. 짤막하게 하고 지금 이제 미세 마무리 짓도록 플라스틱하고 하겠습니다. 유기물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신호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머신러닝 기법을 충분히 도입하면,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신호들이 있고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여러 연구원에서 선행 연구가 진행돼 있던 데이터들을 확보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각 그러니까 융합 기술을 이제 저희가 도전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잘하는 부분을 가지고 뭉쳤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가능할 거냐에 대해서 오랜 동안 한 6개월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분야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난제 기술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재밌는 주제이고
그다음에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권민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